지금부터 제251회 노원구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이영규 의원님, 그 다음에 주연숙 의원님, 신동훈 의원님, 김태곤 의원님, 임시혜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본 구정질문의 순서는 지난 5월 29일 제25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 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질의에 앞서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열정으로 1년 동안 함께해 주신 집행부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 배움과 깨달음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고 구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원을의 이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구정 질의를 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일문일답이 1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금 이제 30분인데 사실상 그 원고를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문일답이. 그래서 구청장님도 저도 서로 답변을 받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서로 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입니다. 노원구는 다른 구하고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마친 이 시점에서 구청장님도 저도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한 번 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노원구적으로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거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노원구의 특성을 알고 시작하는 산업 배분,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항상 노원구는 베드타운이라는 것으로 어떤 경제적인 것의 육성을 등한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안이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1년 동안 바라보신 노원구 경제안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시다시피 워낙에 이 도시의 탄생이 베드타운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88년도에 대단히 택지 개발하면서 80%가 아파트고요. 이거 우리가 무슨 구로처럼 디지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오피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벌판에 아파트를 80% 짓고 전부 다 사람 주거하는 용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저도 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다 밀어내고 산업단지 유치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기 때문에. 지금 이 노원구의 인구 어떤 대책, 인구 통계, 어떤 통계 연보를 보면 노원구에서 가지고 있는 인구가 전체 서울 지자체에 비해서 빠르게 감소를 하는 아주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 발주를 하셔서 검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딱 두 부분에서 일단은 질의하겠습니다. 생산 연령이라고 하면 보통 30세에서 40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은퇴 연령이 있죠. 50세에서 60세까지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노원구가 행복하자면 가정이 안정되어야 되고 가정이 안정되는 것이 그냥 희노애락의 감정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턱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이 안정돼야 가장이 안정돼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노원구의 유출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첫 번째 생산 연령 30대와 40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30대, 40대 포커스한 일자리 정책은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원에 무슨 산업단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타운 아파트에서 30, 40대를 위한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빨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되는 방향 쪽으로 가야죠. 저는 그래서 50대 이상의 신중년, 65세 이상의 어르신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40대를 겨냥한 일자리는 우리가 땅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 면허 운전 시험장을 2025년에 지금 이전을 할 계획인데요. 그 이전하게 된 부지에 어떻게 하면 그런 20, 40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저희한테 기획 땅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7만 5천 평의 땅이 생기는데 이 부분, 그 다음에 한전연수원 공릉동에 있는 이 부분도 한 7만 5천 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서 거기 어떻게 관련한 젊은 사람들과 그런 30, 40대를 위한 그런 일자리를 위한 산업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이거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지금부터 기획하고 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5, 6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 창출과는 좀 먼 이야기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고 당장 50대와 60대 이상의 일자리, 실제로 저희 노원 어르신 일자리 상담센터에 접수한 걸 보면 대부분 50대 이상의 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직자가 한 3,400명 정도, 그 다음에 또 구인 업체들도 한 3,000개 넘게 돼 있는 게 다 50대 이상의 요구가 있고 또 그 연령대가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어느 정도 여력이 좀 틈과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노원구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창출해내기가. 예를 들면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아파트 경비원을 많이 원하십니다. 어르신들은. 근데 경비원은 실제로 교육이 좀 필요하죠. 노원구 아파트의 경비원 숫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아파트가 80%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비원을 뽑을 때 이왕이면 노원구 어르신들을 뽑는 그런 정책. 그래서 동대표 회장들과 어르신들과 연계시키는 이런 정책을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일터와 쉼터가 같은 구에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뭐 학교 급식이라든가 또 요양보호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셔서 또 그다음 아동 뭐 돌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저 연계해서 그런 일자들이 좀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일정 정도 어르신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 없이 그렇게 연결만 해가지고는요 구인 업체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어르신들 일자리를 중개하고 교육시키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 지금 하계동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저희가 아마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는 최초로 구 차원에서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제가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일자리도 알아봐 드리고 그런 역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직 초창기라 크게 성과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그쪽을 문의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생을 모았을 때 지난번에 가보니까 40명 어르신들이 벌써 교육을 많이 받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도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좀 주안점을 둔다면 저희 구에서 특별히 그에 관련한 뭐 센터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기왕의 노원구에는 여성 일자리를 조선하는 기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부 여성발전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노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여성들 일자리를 이렇게 주선해주고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이왕이면 노원구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서로 협력을 구하고 협치하고 조만간에 MOU도 좀 체결해서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우리 노원구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좀 알아봐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보통 상식 수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병 방치하면 의료비 더 든다라는 말 우리 다 하지요. 그리고 떠먹여주는 것보다는 낚시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적으로 치자면 65세 이상 건보 연령이 되기 전에 개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서 65세 이전의 연령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을 줄이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서울 지자체 전체에서 인구 감소가 전반적인 세계 우리나라 전반의 추세기는 하지만 성동구나 송파구, 마포구, 중구같이 인구가 계획적으로 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상식 수준의 누구나 아이를 맡길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휴센터 같은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휴센터에 아이를 맡긴 다음에 생산 연령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알고 계시죠? 사실 이것이 저소득 노동자들이 살던 노후 지역에 중산층이 유입해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박스 샵이라 그래서 작은 컨테이너를 어떤 전철하고 연결되는 공간에 줄을 이어서 색깔을 입히고 아기자기한 소상공인 아주 영세상인이죠. 그런 분들이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늘어뜨립니다. 우리도 사실 노원구의 그 난전 길가 상인분들의 정리를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있긴 하지만 발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하자면 이런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 어떤 우리 구만이 베드타운이니까 경제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획기적인 민선 7기에 다른 저력을 좀 보여주시고 보통 제가 1년 동안 봤을 때 집행부에 참 아쉬운 이야기지만 10분 중에 8분은 그동안 하던 관례적인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들을 제가 아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이 제가 얘기했듯이 식당에 색깔 하나 바꾸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만의 그 노원구의 길가에다가 어떤 색을 입힐까에 꽃길도 좋지만 어떤 색을 입히냐에 따라서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하는데 그 안에 그 노동력이 우리 노원구민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대안을 이런 고민이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깊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노원구에 과연 어떤 자산이 있고 어떻게 경제력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계속 신혼이나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30, 40대가 밖으로 나가고 들어와서 잠만 잔다면 우리 노원구의 인구 감소는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로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왜 대림창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정미소였던 것들이 지금은 어떤 패션의 트렌드를 하는 그런 무대가 되어가는 것처럼 짧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재임하시는 3년 동안에 윤곽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면 우리 노원구만의 독특한 길가에 그 길가가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길가가 경제 중심이 되는 방향. 지금 노원구의 힐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무형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은 1년 동안은 아마 경제력에 일자리 주식회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함께 집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노원구에서 저소득에서 노원구의 특이한 인구 비율에 맞춰서 어떤 경제를 내려볼 수 있을까라는 거에 가능하다면 특별위원회나 어떤 협의체라도 구성을 하셔서 완전히 한번 배가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다음 답 없으시면 계속 할까요? 아니 근데 제가 대림창고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좀 궁금해요. 그 상수동에요. 상수동의 대림창고라고 예전에 곡식 도정소 정미소거든요. 그게 40년 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바뀌어서 정미소가 안 하니까 물건 보관소로 됐어요. 그리고 물건 보관소가 지금 이제 컨테이너 박스나 있던 어떤 그런 부분의 것들을 해서 패션 트렌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유치를 해서 패션 쇼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패션의 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데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5, 6년 뒤에 창동기지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정말로 꽃길처럼 가시적으로 행복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노원구도 근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공릉동의 법원부지에 여성 공예센터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게 어쩌면 그런 걸 좀 붐업시키고 그게 좀 활성화될 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만들어서 여성하면 왜 공예만 좀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 곳곳에 뭐 공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네. 공간을 만들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공릉동의 여성공예센터가 과연 이게 활성화되어 있느냐 다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를 뿐더러 성수동처럼 그렇게 뜨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안 해본 건 물론 구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서울시가 한 걸 옆에서 쭉 보면서 참 이게 감당치는 않구나. 그리고 어떤 패션의 거리로 조성한다는 게 하드웨어만 조성한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박자가 잘 맞아야 되겠구나 싶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참고 삼아서요. 저희도 그런 공간 예를 들면 이제 공간들이 나면 그러니까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힐링타운이나 화랑대 철도 공원 이런 데다가 다 그런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들을 계획하고 유치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갈 것이냐? 공간은 다 그런 데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아파트 밀어내고 뭘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공간에 일자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테마별 뭐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그렇게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전 구민들과 뭐 의회, 구청이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어찌됐든 좀 일상에 지친 분들을 위한 그런 심해 공간으로 구석구석 만들면서 뭐 체육관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관도 짓겠다고 하는 부지가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일자리 정책에 올인하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지금 우리 노원구의 사정에 맞을지 그 틈새를 겨냥해서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를 못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도시계획에 관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하고 앞에 있는 질문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지가 않은데요. 뭐 전북 임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없기는 하지만 어떤 맞춤형 복지라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에서 내려진 상식적인 복지가 아니라 전북 임실만에 들어오는 처음 초입의 인구에 대한 어떤 뭐 별거 아니지만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청년 수당도 주고 하면서 하는 계획적인 복지 자기 지역구만의 복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시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울시 자산이라든지 서울시의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건물을 짓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원 개발도 사실 해야 되는 거지만 모든 지자체가 당연시 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노원구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특성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제가 민간교육을 했기 때문에 노원구 하면 약천목동, 강남대치 다음으로 중계다 해서 교육특구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분야도 없는 것처럼 어떤 직업군을 통계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군은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분야의 직업군의 인원들이 상당히 노원구에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부모, 독거노인 그런 것입니다. 아파트를 위치할 때도 우리 노원구에는 사실상 그 국민주택형이지 35평 이상의 무엇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1세대, 2세대 지나갈수록 가구당 인구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베드타운 조성을 새로 하실 때에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듭 계속 얘기를 하지만 노원구의 특성을 살리는 경제의 포인트를 맞추시고 예산에서 소비가 빈번하고 예산에서 없어지고 있는 말하자면 민선 7기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과연 구태의연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만한 예산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TF팀을 꾸려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예산일지라도 손을 대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에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지역 구민이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의 니즈를 생각하면은요. 실제적으로 돈을 쓰는 것들은 5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 전체로는 50대라고 하지만 노원구에서는 아주 어린 연령층이 되레 작게 소소하게 해서 그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어떤 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되레 여러 30대, 40대 엄마들 여러 유층이 함께 올 수 있는 거리 조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조성이 되고 있는 상수동의 아틀리에 거리도 있지만 아틀리에 거리라는 포맷 자체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박스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의 활성화를 거국적으로 어느 지역을 공원 녹지나 여러 곳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권 지역을 한번 찾아내셔서 그쪽에 전철하고 연결이 되면 보통 백화점이 그러하잖아요. 같이 연결될 수 있고 그 거리가 어떤 그 소비를 작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 걱정 안 하고 쓰는 연령층이 청소년들이에요. 그 청소년들이 유입되고 청소년들이 멀리서도 다니면서 무언가를 소소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제 상가 그것을 한번 저는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에. 좋으신 제안이고요. 노원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실제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보면 은행 사거리 이것만 유명하고요. 노원 하면 변두리고 아파트 많고 특색이 다 없게 느끼고요. 서울 시민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자기가 이 구에 산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 저는 의문의 여지가 아주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서대문구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 도봉구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 글쎄요. 저도 제 개인적인 서울시는 그냥 언제든지 이동하는 곳, 경제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그 각 구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이제 특색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축제가 됐든 시설이 됐든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동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또 이사도 덜 가게 되고요. 또 저도 쭉 보니까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하다못해 쓰레기도 많이 버리더라고요. 동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니까 나 이거 오래 살 거 아니야. 나 곧 뜰 건데. 나 우리 애 대학 보내놓고 나면 어차피 떠날 건데. 구나 이런 데서 아무리 뭘 해도 그냥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뭘 하든지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우리가 축제를 하고 옷을 신고 이래도요. 또 그런 분들은 그냥 또 그렇게 하시면서 냉소적으로 보다가 또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의 눈길을 잡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노원구만의 특성, 노원구만의 어떤 테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병원 유치를 박원순 시장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런 게 저는 지역을 지금 요즘 경로당을 다녀보면 서울대학병원 유치 이야기를 하면 다들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노원구의 뭐 상징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좀 힘을 좀 써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이제 계속 무르익고 지금 조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현대 산업개발에서 그쪽에 아파트 개발 내후년에 착공이 들어갈 지금 가능성이 큰데요. 한 2,600세대인데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3,000평의 기부 체납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사례를 얻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일본의 동경에 다녀왔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쯔따야라는 그런 서점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도서관이 서점이 그런 서점이 아니고 테마별 서점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책만 하는 게 아니라 오면은 뭐 요리책을 사러 왔다가 그 안에서 요리까지 다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성공시키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서 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도 와서 좀 상당히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그런 것도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셨 것처럼 저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경제 활성화라든가 노원구의 어떤 특징, 상징 이런 걸 한 두세 군데 정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노원구가 인구가 유출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노원구의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정신적인 건강까지 끌어올리시는 분이 오승록 구청장이십니다. 그리고 7기 들어오기 전에 최초로 우리 지자체에서 특성을 살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것들이 무더위 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번 4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재임을 하시고 이후에도 오승록 구청장 하면 떠오르는 거리가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시간이 없는데 사실 꼭지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원시 서비스공단에 대해서 혁신자금 3천을 예산으로도 내려서 한 적이 있고 노원 서비스공단은 들어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어떤 바닥에 적체되어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혁신해야 된다는 각오를 모두 다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도 여실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공단 앞으로의 혁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말씀 주십시오. 네, 서비스공단은 뭐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진짜 많이 걱정들을 하셨고요. 예. 결국 근데 어떤 조직을 바꾸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총 책임자인 이사장에 대해서 어찌됐든 뭐 결과적으로는 외부 인사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비스공단 역사상 외부 인사가 이사장 맡은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되게 의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조직 진단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업무량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지금 다 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공단 조직이 엄청나게 비대히 커졌습니다. 물론 일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 조직 진단을 지금 외부 전문기관에서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6월 말쯤이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조직 진단이고요. 7월쯤에는 우리 노원구에서 감사과에서 경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것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7월 말쯤에는 전체적인 혁신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아마 실행이 되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 제가 조직 진단 결과를 보고를 받지 못해서 6월 말쯤에 보고를 좀 받으면 조금 더 보완할 건 보완해가지고 조금 더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서비스공단의 질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안을 드립니다. 그 서비스 공단과 제가 문화재단에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부정 질의하실 여러 의원님들이 있어서 뒤에 후반기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 따로 문화재단과 서비스 공단에 대한 브리핑은 우리 의원들 전체를 한번 불러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모로 자료를 준비하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오승록 구청장님만큼이나 저도 참으로 노원구의 경제 안정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구정 질의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기 의원님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끝난 후에 오승록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원 구민과 오승록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상계 2345동 주연숙 구현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확산되며 실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불확실한 속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발전 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과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노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과 통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예산 편성에 관한 건, 둘째 버스 전용 자선권, 셋째 흥하누수 버스 차고지에 대한 건입니다. 첫째, 예산 편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의회는 예산을 심의 확정시킵니다. 지난 회기 때 노원구청장은 2018년도 결산분 중 순세계 잉여금 987억 원 중 281억 원을 1차 추경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의 심의 확정의 권한을 가진 의회가 심사하기도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장에게 와서 2019년도 제1회 추가 예산 감액 대상 사업 현황이라는 감액 기능 총 금액 4억 3천만 원이 기재된 A4 용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 보수가 2억 원, 칠숙과 녹천역 주변 우주배제 시설 설치 사업 5천만 원, 푸른 도시과 불암산 힐링복지단지 철쭉공산 철쭉식재 5천만 원, 중계 근린공원 등나무 문화공원 연결로 조성사업 5천만 원, 각심 어린이공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전액이 8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억 3천만 원이 추경 예산 감액 대상 사업이라며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을 이렇게 삭감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행동은 의회를 우롱하고 얕잡아 보는 것입니까? 또한 이는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로 했다는 것인지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심의 확정 과정을 무시하고 굳이 이렇게 진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본 예산에서 편성한 것보다 1차 추경 예산 편성 금액이 더 많은 것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요?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산 심의도 구청장이 다 하실 겁니까? 둘째, 노원구 버스 전용 차선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고속도로 구간을 제외하고 총 81개 구간 210.8km에 대하여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월계로, 동일로, 화랑로 세 구간 10.6km에 대하여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대비 노원구 버스 전용 차로는 7.9%에 해당합니다. 버스 전용 차로 단속 카메라는 서울시 전체에 50개수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노원구에 11개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전체 단속 카메라 대비 22%가 노원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13개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5년 6월부터 단속 시행 이후 이로 인한 통행량 증가와 많은 과잉 단속 민원이 제기되어 설치되는 되어 있지만 단속 운영을 최종 중단한 36대 서울 방면 1개소와 원릉교 진출림로 1개소, 폐쇄 및 철거 조치로 현재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선 운영 환경이 다른 경부 고속도로 7개소, 중앙 전용차로 19개소 제외하면 우리 노원구의 가로변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카메라 점유 비율은 무려 46%를 차지합니다. 월계로 2km 구간에 2개소, 동일로는 10.2km 구간에 4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화랑루에는 4.4km 구간에 5개소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랑대 주유소에서 삼육대학교까지 구간에는 5대의 단속 카메라가 집중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설치 기준에 의하면 시간당 버스 통행량이 60대에서 120대일 경우에 시간제나 전일제로 버스 운영 차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구간이 버스 통행량이 시간당 몇 대나 되는지, 실제 단속 카메라가 5대가 운영될 만큼의 버스 교통량이 있는 것인지, 또 이 구간의 단속 카메라를 왜 이렇게 집중 설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루는 편도 3차선 중 어느 전용 차로를 제외하고 일반 차량은 2차선을 이용하고 있어 어쩌면 이 부분이 화랑루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쳐 교통 정체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한 준비로 교통 행주 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단속 카메라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문서로 답변하였는데 답변이 구청장의 답변입니까? 구청장님은 이 구간의 버스 전용 차로에 유독 집중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에 대하여 일부 철거 등의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 외에 단속 카메라 환경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중계 23동 중계 그린 아파트 109동 앞 출구에 나오자마자 버스 전용 차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위반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대 주유소 앞 우회전을 하는 지점에서 진입할 수 있는 전선 차선이 너무 짧아 주유소를 사용하는 차량과 오른쪽 우회전 차량 그리고 직진 차량이 동시에 겹침으로 인해 실선에서 진입하는 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대해서 개선한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버스 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계동 3, 4동 일대는 지금 재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의 당초 계획에 의하면 제5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흥안운수 차고지는 제7구역을 공양 차고지를 계획하고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의거 차고지 없이 아파트 조성으로 계획되어 있어 흥안운수 차고지는 향후 사업 시행 인가 후 기존 건축물 철거 전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청산 합의 이전해야 하는 것인데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2017년 2월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영 차고지
예정 부지인 제7구역을 제외하였고 이로 인하여 5구역 내에 있던 흥하원수는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한 부지를 제외하였을 때는 대책을 세우고 제외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데 하물며 서민들이 발 역할을 하는 버스 운영 차고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제외한다는 것은 당장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동수단에 대한 제한일 수 있으며 대형 버스를 길거리로 내보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수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그저 방관자적 태도로 바라볼 수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5구역 내에 있는 흥안운수 이전 부지로 계획한 제7구역 공영차고지를 상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외한 사유가 무엇이며 대체 부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안도 없이 제외하였다면 구 행정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대체 부지 마련을 위하여 구에서 적극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연숙입니다. 예, 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성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예산 편성에 관한 것, 그다음에 버스 전용 차선, 흥간운수 대체 부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추경 예산에 280억 그 과정에 이제 심의도 끝나기 전에 벌써 삭감 목록 이런 거를 우리 기획예산과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 한 거라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근데 이제 이게 추경 예산이라는 게 저도 해보니까 이게 서울시 의원 할 때는 미리 왜 그걸 예측 못하고 그걸 계산 잘 못하고 왜 자꾸 추경을 편성하고 자꾸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이렇게 오냐. 저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제 구청에 대해서 보니까 실제로 긴급하게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1년 동안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까? 그 행정 수요가 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좀 메모를 해놓습니다. 아, 이거 근데 뭘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제 당장 1년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엊그저께도 우리 중계본동에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봤더니 하수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싹 바꿔야 된다면 5천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빠르면 9월 추경 때나 그것도 통과가 돼야 바로 집행이 되는 거여서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보면 추경이 반드시 이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뭐 그렇게 저렇게 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추가도 해가지고 모아놨다가 이제 중간 추경 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고 나서도 또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의회에 넘어간 상태에서도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이제 그때는 또 그 다음 의회까지 기다리면 또 못하니까 아마 그 의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그때는 이제 본예산 추경 예산에 반영을 못했으니까 이제 의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긴급하게 이제 편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증액이죠. 그런 건 주로 이제 증액으로 가는 거고 또 삭감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불찰인데 막상 이렇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떤 나비정원의 철쭉동산 이런 게 좀 그래 했는 좀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설계하시는 분은 와서 이렇게 같이 계산을 해보면 좀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경우도 좀 생기고 그 추경 때 물론 당연히 감추경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만은 또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산을 조금 축소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거 생겼을 때 의원님께 가서 또
긴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그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잘못돼서 그런 빚은 일이고 그것도 추경에서 제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런 거는 삭감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우리 주현숙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검토해서 추경 예산의 추경이나 본 예산에 제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은 저희가 7.9% 13개 노선의 버스 전용차선이 운영 중이고 한 10km 정도, 16.8km 정도 운영 중입니다. 주현숙 의원님께서 이제 단속 카메라가 너무 많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저희 권한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단속 카메라를 해놓은 거고 아마 이제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침범을 하고 위반을 하고 이제 자꾸 이제 단속을 당하니까 이제 좀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버스를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버스 전용 차선에 어쨌든 승용차가 들어오게 돼서 버스의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또 이런 또 민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양쪽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이 지점별로 그걸 아마 계산을 해서 아마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걸 뭐 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일단 따져보더라도 일단 서울시에 건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경찰청과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교통 관련한 일을 하면 참 민원이 저도 정말 많은 교통 관련 민원을 받는데 가장 어려운 게 교통 관련 민원입니다. 대부분이 다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넘어가면 참 저희도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경찰서로만 넘어가면 불가 이렇게 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유를 보면 또 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막 이렇게 해서 오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예. 내가 한쪽만 생각하고 있었나? 경찰들이나 교통 전문가들이 보는 건 이런 관점이 아닌가 보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교통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다 심의해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행정하면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교통 분야입니다. 제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늘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 10개 중에 8개는 안 되고 2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경찰서로 보내놓으면 10개 중에 2개 되더라고요. 2개. 그래서 이 버스 전용 차선 이 부분도 단속 카메라가 그 지점에 많이 있다는 거는 아마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들은 또 나름 타당하다라는 아마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깨려면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 저희도 뭐 교통량 흐름을 본다거나 저희 뭐 공무원들이 매일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용역을 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경찰청하고 토론 비슷한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한 결과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 주현석 의원님이 이야기도 두 지점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어찌됐든 또 세게 한번 또 이야기를 타당하다면 세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버스 전용차선의 운영과 단속 카메라의 위치 신설하고 삭제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흥한수 대체 부지 부분은 7구역이 멸실됐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17년에 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용을 잘 모릅니다. 뭐 어쨌든 구청되고 나서 보니까 이미 제가 3구역이 뭐 해제된 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었고 주민투표에서 3구역이 해제된 걸 알고 있었는데 7구역이 있었고 그게 멸실됐다라는 거는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흥한원수가 이제 그쪽 7구역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제 붕 떠버렸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아서 저희도 흥한원수 그 5구역 내에 있는 그 차고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찌됐든 흥한원수 자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문제 아니라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우리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체 구조를 찾아봐주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방법이 좀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동막골 들어가는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원 주차장이 있는데 그 공원 주차장을 지하로 놓고 그리고 1층에다가 공영 차고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중복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첫 사례가 아니고요. 관악구의 신림동의 공영 차고지를 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또 비슷한 경우입니다. 버스 차고지가 옮겼어야 되는데 적절한 부지가 없으니까 그 지하의 공원 1층에는 공영 차고지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250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도 이걸 검토해 보니까 저희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한 85억 정도의 조성비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구가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 너무 커서 서울시에서 그런 공영 차고지를 좀 조성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영 차고지가 각 구별로 꽤 있는데요. 유일하게 노원구만 공영 차고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수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노원구에 공영 차고지를 서울시에서 지어야 된다는데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쪽으로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서울시의원님한테도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서울시의원님이 좀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도움을 청해 놓은 그런 상태라는 거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답변. 예, 오승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현숙 의원님,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안 해도 되겠다. 예. 그러면 다음은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이 아니고 일문일답이시죠? 예,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신동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승록 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 드릴 것은 첫째, 구립예술단체 특별감사 질문에 관하여, 둘째, 민간예술단체 지원금 정산 보고에 관하여, 셋째, 실버카페 공연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감사관실에 5개 구립예술단체 지원금, 보상금, 지출 보고 내역 3개년을 의뢰한 결과 4월 3일에 결과 통보받았고 해당 과의 결과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면서 4월 16일에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먼저 공금인 운영비를 커피카드 충전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환수 조치 내용입니다. 노원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의 회계 책임자가 2018년도 1년간 40회에 213만 원을 사용하여 감사에 환수를 의뢰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2016년부터 3년 동안 96회 총 399만 원의 커피 카드를 충전했는데 이것이 공금 횡령이 아니고 무엇인지 의심됩니다. 아닌가요? 그런데 이 중에 21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에 물으니 지출 결의서에 2016년 7회 동안 운영회의라고 기입하지 않고
충전한 금액 21만 원만 환수한 거랍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회의를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개인 커피 카드를 충전하면서 맨입으로 회의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회의록은 어디 있나요? 회의록도 없는데 운영회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회의 사진 자료라도 남아야 맞겠죠. 청장님은 이러한 조치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번거로운 사법 처리 의뢰를 피하기 위해 축소한 것은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법 처리라는 말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예. 그 교양학당 학부모들이 모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애들 뭐 공연하고 이런 거 하면은 모여서 여러 가지 뭐 애들이 모여서 할 수는 없을 거고 자모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모여서 여러 가지 애들 뭐 공연 문제나 뭐 악기 문제나 이런 걸 하는데 딱히 뭐 지금 청소년 교양학단을 위한 뭐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 민간단 우리 예술단체들 사무실이 없습니다. 협회 사무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편하게 커피 전문점에서 모였겠죠. 예. 그래서 뭐 어찌됐든 그게 이제 커피 카드 충전 방식으로 한 거는 뭐 이제 어떤 운영상의 실수일 거고 그래서 뭐 사진까지 찍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뭐 그동안에 조금 의뢰의 뭐 그런 모였던 사진도 내라 뭐 실적도 내라 이렇게 관리를 하지 뭐 좀 관례적으로 그냥 꼼꼼하게 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끝까지 좀 이렇게 통장도 좀 개인 통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구 통장으로 해가지고 뭐 체크카드와 연동해 쓰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슨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분들이 뭐 이거를 커피를 마시면서 뭐 회의도 안 하면서 막 이걸 회의를 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뭐 그러면 뭐 모여서 수다 떨고 이랬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당장 뭐 저분들은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렇다고 막 이걸 뭐 허위로 했는데 왜 이걸 환수 조치를 안 하냐. 그러니까 지출 결의서가 없는 것만 이제 따져보니까 7건이어서 21만 원을 한 거고 나머지는 지출 결의서가 있어서 그런 정도는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점은 뭐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맞는 것 같다라는 감사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저도 뭐 그거는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서 뭐 그렇게 그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해서 뭐 허위로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공금을 사용하면 그 공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수증이라는 것은 증빙 서류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그 공금에 대한 것은 부득이하게 개인이 사용한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 단체들은 공금 사용을 영수증으로 돈 대신 사용한 것을 내놓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번에 이 환수 조치한 16년도에 7번의 운영회의를 지출결의서에 이렇게 기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1년에 40회고 감사 담당관에게 의뢰한 게 96회가 3년 동안이에요. 2016년, 17년, 18년 동안. 이것은 너무 상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사 담당관이 환수 조치를 당연히 해야 마땅하나 그 지출결의서에 기입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회, 16년도에 7회를 21만 원 환수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99만 원에서 21만 원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거를 권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차후에 청장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 주실 네, 것을 잘 지도 감독하고요. 믿습니다. 네, 이 단체뿐만 아니라 뭐 다음엔요. 민간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은 노원민속예술단의 해촉 문제입니다. 지난 회계에 노원민속예술단원 중 노원 구민이 아닌 단원이 17명이어서 당시 조례에 의거해 그분들을 해촉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촉자 중에 특수악기 2명 제외 이렇게 악기부 그 해촉하는 것을 결론 내렸는데요. 그 민속예술단엔
작은 별 가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악기부 부장이 강사입니다. 부인과 아들인데 현재 아들은 군복무 중이고 그다음에 부인은 그 특수 악기라고 해서 그 예외로 두었습니다. 부인의 악기 파트를 물어보니 양금과 검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 특수 악기라고 해서 해축을 제외됐다고 하는데 5월 28일 지난 5월 28일 공고에 보면 기악이라고 돼 있지 악기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악의 모집 공고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검은 거는 흔한 악기입니다. 가야금은 여자 악기로서 12줄의 현악기고 검은 거는 남자 악기로 6줄의 현악기입니다. 충원하고자 하면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잔류시키고자 억지 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가족이 실세인 예술단이 구립의 성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그 예외둔 2명에 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가족이 다 하는 거에 대해 문제제기십니까? 아니 예외된 2명이 공교롭게도 그 부장과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그 특수학교 두 특수악기 명이 노원구에 살지 않았다는 소리입니까? 네, 안 왔죠. 그때 당시 살지 않았는데 제외를 현재도 했다.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의정부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는 특수악기. 이것이 특수악기 2명을 그 해당 과에다 물어보니 감사관은 17명을 다 해촉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명이 제외됐느냐 하고 물으니 그쪽 예술단에서 요청이 왔답니다. 그러면 감사관에서 명령 내린 거는 예술단에서 요청하면 다 받아들이는 건죠. 두 사람이 해촉되면 아마 이 민속예술단 전체 공연의 질이 떨어지거나 그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양금이라는 악기는 이렇게 현을 때려서 타연입니다. 검은 거나 가야금은 뜯어서 하고 이런 악기입니다. 의원님이 워낙 전문가시라 그건 아무나 하여튼 글쎄 뭐 그런 좀 애로점이 있었겠죠. 이제 이 지역에 안 사니까 해촉은 해야 되는데 해촉해 버리면 전체 운영이나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판단 때문에 아마 단장이 그런 네. 요청을 이 시기에는 네. 이미 다른 의원님이 통해 해당 조례를 개정할 때입니다. 이것은 해촉당한 단원이 재시험 볼 때 재시험을 안 보는 특혜도 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결정된 결과를 구립예술단체장의 부탁으로 이렇게 임의대로 봐줘도 되는 건죠. 노원구의 법에 준거한 행정은 이처럼 누군가의 힘으로 임의대로 타이트했다가 느슨했다가 고무줄입니다. 요 문제는 좀 심각해. 네, 다시 한번 그 행정상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네. 저번에 그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민속예술단뿐만 아니라 구립예술단체들 그때 막 지역 노원구에 살지 않는 그런 논쟁을 지켜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 왜 만들었을까? 네. 예, 옛날 구청장 때부터 이걸 왜 만들었을까? 그 문제 의식은 뭐였을까도 좀 궁금했고요. 예. 이걸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까? 1년에 뭐 단체마다 한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7천만 원씩 다섯 개 한 3억 넘게 좀 들어가는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기여하는 문화적인 그런 기여도는 어느 정도일까? 뭐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근데 다 보면은 어찌됐든 제각각 다 특색이 있고 각 분야에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 분야로 문화적인 혜택이나 또 즐거움을 좀 성사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다만 최근에 뭐 단오맞이 행사라든가 얼마 전에 실버 청춘 합창단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또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국민들을 보면서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역으로 한정했을 경우에 또 공연의 질 이런 문제 이게 저도 이 문화 행사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합니다만은 문화의 공연의 질이 떨어지면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참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아마추어로 올리면 참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주민 참여는 또 많이 시켜라 그래서 해보면 질이 떨어지니까 주민들은 보러 온 사람들은 다음에 안 와버리고. 네. 그렇다고 프로들만 불러서 하자니 뭐 예산 낭비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네, 네. 그래서 예술단체들도 그런 논쟁에서 같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연의 질을 높이자니 노원 구민만으로는 도저히 뭐 안 되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구민들로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저렇게 특수학기 같은 경우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저도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를지. 아니 그 고민입니다. 오늘은 공연의 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연결이 됐지만 이 뭡니까 조례라든가 지역에 거주하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다 그러니까 무자르듯이 하면은 신동훈 의원님 말씀이 참 근데 그거 공연의 절절 질은 다 얼마든지 오른- 할 수 있습니다. 더 옳은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체에서의 그 애로사항이니까요. 네, 네. 우리 전하 의원님은 이제 어찌됐든 그 안에서 같이 뭐 운영하고 뭐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또 이야기하니 또 그걸 또 나몰라라 무자르트 해가지고 그게 공연의 질이 떨어져 버리면 주민들한테까지 피해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고민입니다. 네. 그 물을 자를 때는 잘라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다음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예술단체 지원금 지출 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는 구립단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출 결의서와 증빙 서류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네. 예, 이번에 그 9개 단체. 네. 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과연 우리의 세금을 쓴 정산보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노원미술협회 탈축제 보조금 정산 서류입니다. 지출이 1,770원입니다. 그에 맞는 영수증이 아래 56,000원 영수증이 더 붙어 있어요. 지출 결의서에 1,770원 그 지출 결의서 뒤에 2장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이 영수증의 지출 결의서는 없어서 사용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막 갖다 붙인 거죠. 또 25,000원 계좌 이체했습니다. 근데 납품서만 있습니다. 여기엔 사업자 번호도 없고 은행 입금 전표도 없습니다. 이걸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사용은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계좌 이체하는 경우 입금 전표와 거래 명세서 두 가지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술협회는 모르고 있는 게 아니더군요. 이렇게 거래 명세표, 거래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1년 동안 서류에 딱 한 번 사용했어요. 그런데 미술협회는 그 다음 회원 간식비 지급이라고 그 지출 결의서에 회원 간식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영수증입니다. 2018년 4월 27일 영수증인데 잉크가 다 휘발됐습니다. 다음도 보겠습니다. 공금으로 개인적인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없는데 이 단체는 했습니다. 이조차도 부당 이득이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런 것을 영수증이라고 붙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수증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좌이체로 심사비를 보냈는데요. 받는 사람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 즉 통장 앞면을 복사해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입금 증명 서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 신동원, 우리은행, 뭐뭐뭐뭐 숫자 앞면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0만 원을 보냈는지 20만 원을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게 한 장이 아닙니다. 이 단체는. 무려 10장 그 뒤에 또 5장 심사비가 다 이렇게 처리가 됐고 이거는 해당 과 직원에게도 한번 제가 3, 4월에 이거를 서류를 볼 때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인터넷 뱅킹도 영수증이 출력 가능합니다. 그다음 음악협회입니다. 음악협회는 지출결의서에 통장 사법 내용을 기입만 해놨습니다. 아까는 앞면을 복사해놨는데 지금은 아래에 누구누구한테 간다고 이렇게 기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단체 회장이나 사무국장, 회계감사, 회계 담당자 등의 서명이 없습니다. 지출결의서. 이 단체는 다 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양한 영수증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200만 원이 넘는 지출 금액의 영수증입니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지출 결의서에는 달랑 행사 진행 용품이라고 쓰여 있으니 어떤 용품을 샀다는 세부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발은 보조금 정산을 한꺼번에 하고 제출하기 때문이고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검사도 제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들 단체가 예년과 다름없이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페널티도 안 주어지고 말입니다. 보조금 심사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서류들을 본 것입니까, 청장님? 심사위원들 어떤 서류를 봤을까요? 참 영수증 다양하죠. 이게 지금 이 단체 하나 둘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16년 5개년도의 서류를 다 보았는데 지금 오늘 자료는 작년도 2018년도의 자료에서만 발췌했습니다. 혹시나 유권자 많은 단체들이나 잘못하면 일신이 힘들어질 테니까 공무원들은 조심조심 강요도 못하고 지나가겠죠. 아닙니까? 물론 잘 제출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잘 제출된 것. 보십시오. 잘 제출된 것도 한 곳이 있습니다. 마침 노원문인협회 2018년도에 지출결의서에 회장님 결재도 있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상세 내역 첨부와 영수증이 흐려져 학계 지출액과 내용을 일일이 펜으로 보이도록 기입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 당시 회장님과 사무국장들의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서 해당 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같은 단체라도 회장과 사무국장들이 바뀔 때마다 정산 서류의 완결성이 다르다는 것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분석해 지난 5개년치 모아서 감사 의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정 질문을 하느냐? 그건 사후 약방문이 아닌 생전 약방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제대로 된 보조금 사용과 투명한 정산을 위해 매 행사 후 2주 이내 정산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수증 잉크가 날아가기 전에 복사해서 첨부하고 당해년도 정산 보고서 앞에는 반드시 단체장, 사무국장 등 회계 책임자 성함을 당당하게 기재하여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네. 네. 단체들 1년에 지원하는 게 일반 단체들은 한 250에서 500 네. 정도고요. 문인협회나 음악협회는 한 700-800 정도 되는 예산이죠. 뭐 이 비단 문화단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자치 보조금이 97개인가 단체니까 굉장히 많죠. 네. 저는 네.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단체들이 이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문자를 아까 지적한 대로 하면은 뭐 감사 의뢰하고 하면 저는 뭐 당연히 뭐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 얘기해서 늘 뭐 사무국장도 바뀔 때도 있고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이런 걸 해보니까 어차피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 이 사람이 정말 작심하고 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실수로 정말 이런 걸 지출 결의서에 뭐 사인까지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잘 몰라서 이렇게 한 건지를 좀 가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 그러냐면 이렇게 2주 안에 뭘 내기하고 꼼꼼히 챙기면 내년에 이 사람들 안 할 거예요. 아마. 이런 사업들 안 할 겁니다.
그 돈 얼마 그들이 봤을 때는 많아봤자 500, 1년에 한 250, 300 정도인데 이거 꼼꼼하게 다 제출을 하면서 보조금 받으려고 하게 되면 아마 민간단체 여러 가지 활동들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그런 걱정은 듭니다. 근데 워낙에 신동훈 의원님 말씀이 다 옳기 때문에 감사 뭐 의뢰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입장 바꿔놓고 저라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청장님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 모든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의 행사를 하면 그 지출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나옵니다. 어떠어떠한 행사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그 공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영수증이라는 건 발생이 됩니다. 돈을 어느 물건을 사든 식사를 하든 어떤 장소를 대관을 하든 간에 그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그 기재하고 붙여 놓자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신동훈 의원님 단체들을 얼마나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실제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찌됐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뭐 체크카드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일이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체크카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5년 동안 그 영수증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100% 다 걸릴걸요? 아니 5년 동안은이 아니고 본 의원은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이러하니 행사 후 2주 안에 그 정산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당과에서 신경을 좀 쓰면 네. 네, 네. 그래서 네.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예산도 주고 하는 건데 뭐랄까 그런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여러 가지 민간 활동이 조금 축소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신동훈 의원님 그 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고 신동훈 의원님 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집행할 때 한두 군데 단체가 아니긴 한데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뭐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실버카페에 관한 것입니다. 청장님, 월계 실버카페 7월 중후반에 그 개관 예정이시죠? 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두 곳에서 공연이 그 매일 이루어지는데 1년에 몇 회 열리는지 아시는지요? 꽤 많이 하고요. 몇 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커피 팔면서 우리 뭡니까 중계 실버 카페는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뭐 공릉동은 350만 원 매출을 올린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죠. 네. 중계동에 있는 노원 실버 카페는 350회를 하고요. 공릉 청춘 실버 카페는 260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연팀이 몇 개 있는지는 아시는지요? 공연팀. 팀까지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공연팀 매출만 관심이 있어요. 네. 그 공연팀은 70개 팀입니다. 70개 팀이니까 지금 두 곳에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두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1시간 30분 동안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오늘 그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관한 지 1년 안 된 공릉 실버 카페에는 대기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었고 앉을 곳이 없어서 그냥 한쪽에 쭈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그 복도를 막아서 아쉬운 대로 대기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10년 된 노원 실버 카페에도 매한가지입니다. 북카페를 출연자 대기 장소로 사용하는데 옷걸이도 없고 겨울엔 추워서 대기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공릉 실버 카페는 이렇게 조그만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창문에서 이렇게
환복 장면이 노출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브라인드도 뭐 커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봉사라는 미명 아래 공연의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예술인들입니다. 한 번 공연에 차비 수준의 실비 2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무대당, 스테이지당 지급하니까 한 명이든 5명이든 2만 원이 같습니다. 본 의원이 관람한 날에는 4명이 공연을 했으니 1인당 5천 원입니다. 라면 사 먹을 돈입니다. 공연이 끝나면 4시 30분인데 기름값이나 될까요? 청장님, 이런 열악한 환경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실버 카페 여기가 대기실입니다. 이어서 실버 카페 내 북카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 북카페 겸해서 이제 대기실을 하는데요. 노원 실버 카페는 장서가 504권이고 공릉 카페는 124권이라고 하는데 책을 보니 노원 실버 카페에는 문학세계, 동방문학, 월간문학, 한국문학 등 문학 잡지만 한가득입니다. 안 보는 책들 모아놓은 느낌입니다. 어르신들을 기호에 맞게 활자가 큰 책을 비치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장님,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각 경로당으로 지역 민생 탐방 다니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죠. 하시는 김에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실버 카페도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계획이시죠? 네, 그렇게 하기 다 끝나고요. 네. 네. 저 카페가 근데 원래 지을 때 공원에다 지은 거라서 네. 건물을 좀 크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월계동에 짓는 물론 건물 임대해서 하긴 하는데 네. 충분히 새롭게 짓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출연자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들이 물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해당과 직원에게 의뢰를 해서 아마 물은 공급이 곧 될 거라고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노원구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에 관해 시시콜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세금이 고루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금이 기득권과 특정인을 위해 세어나간다면 노원 지역 예술의 미래는 없습니다. 실버카페 공연자들은 물 마실 종이컵 하나 얻는 서름을 겪는데 누구는 수백만 원어치 커피를 충전한다면 이는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노원구청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부디 바른 관리 매뉴얼을 정립해서 노원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원 의원님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1문 1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